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유튜브를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6.17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이 이제 나와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나오던 내용들로는 뭐 양도세 중과한다, 뭐 종부세 강화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대부분이어서, 크게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취득세를 강화를 하면서 이번 대책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이제 부담 경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제 청약 가점이 이제 낮아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기도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와는 이제 상관이 없이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또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이제 20% 정도가 됐었는데 한 이제 5% 정도로 이제 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민영주택에서는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해서 공공택지에 이제 분양을 하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5%를 생애 최초로 이제 배정을 했고, 민간 택지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도 7%를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민간 아파트에서도 이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국민주택하고 이제 민영주택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 기관에서 공급을 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 지역에 있는 도시공사라든지 LH 이런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민영주택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근로자 이제 월 평균 소득에서 이제 한 13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이제 소득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이제 소득 요건이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근로자의 이제 소득 요건이 이제 120%, 맞벌이일 경우에는 이제 130%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완화를 해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이제 그 연평균 수입의 이제 130%, 그러니까 10% 정도를 이제 더 늘려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이제 초과가 돼서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청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이제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이제 1억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가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마련을 하는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취득세 감면 폭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4억 원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한 70% 정도가 이 3억 미만의 이제 주택 구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는 이제 뭐 평생 한번 기회를 이제 적용을 받는 거니까 이제 50% 감면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좀 혜택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이제 소득 기준을 이제 또 완화를 해줬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 이제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이제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대출이 이제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8천만 원 정도까지 해서 예,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출에 대한 이제 좀 요건들이 이제 완화가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도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뭐 계약금 잔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해야 될 금액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제한되는 이제 대출이 아닌 비규제 지역일 때 이제 대출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이제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실상 대책이 나오면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아주 이제 좀 뭐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오면은 그냥 좀 생색내기에 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공급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여전히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진행을 하고, 다시 이제 뭐 4기, 5기 신도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파격적인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올 줄을 이제 알았는데요. 일단 뭐 추가 이제 신도시 지정을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도심지 내에서 이제 뭐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고 공공주택을 공급을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도 이제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이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예, 뭐 용적률을 이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용적률 조금 올려주는 게 뭐 몇 퍼센트 정도 올려주겠습니까? 올려줘봐야 뭐 10%, 많으면 20% 정도 이제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3기 신도시 이제 용적률 상향에 있는데, 3기 신도시에도 보통 이제 신도시의 그 이제 용적률이 보통 한 150%에서 이제 200%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뭐 용적률을 이제 좀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시 주변 유휴부지라든지 국가시설 내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 예, 이것도 언제 발굴할지 모르죠. 네,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이것도 공공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은, 예, 뭐 상당히 또 까다로워지고 사업 진행이 오히려 더 더뎌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으로 진행했을 때 증가되는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또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많고, 도심지 내에 있는 이제 공실 상가라든지 오피스 등을 활용을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공급 대책도 그냥 생색내기에 이제 그쳤다. 실무기획단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쪽으로 나오는 이제 뭐 중과세 인상이라든지 양도세, 취득세 강화에 대한 이 이후에 또 이제 보고 공급을 뭐 더 늘리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다르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서울 수도권이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이제 주 원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규제를 하고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 오르는 게 향후에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지를 않는데 공급에 대한 인식을 아직까지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일단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제 종부세율이 이제 인상이 됩니다. 기존보다도 이제 한 2배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이제 2주택자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이제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 0.2%에서 0.3% 정도 이렇게 이제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발표 이후에도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는 거의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한 3배 정도, 2배 정도, 2배 정도 이제 종부 세율이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한 15억에서 한 23억 정도에 되는 이제 시세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한 300만 원? 좀 넘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포함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공시 가격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부세율이 한 뭐 2배 이상으로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부분하고 이제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종부세 납부자는 이제 51만 명 정도였고, 전체 인구 대비해갖고 1%,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0.4%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수요에 이제 적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뭐 종부세율은 좀 많이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안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종부세를 거둘 수 있는 수요는 1%입니다. 1%. 전국에서 이제 1%입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를 계속 이제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한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그냥 더 많이 걷겠다. 추가 증세를 하겠다. 이 목표가 이제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이제 잡아서 시장의 기능을 제어를 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이제 세율을 올리기는 이제 한데, 이게 이제 한 50억? 50억 이제 초과되는 이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겠죠.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이제 부담이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이제 전국으로 보면은 극소수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다주택일 경우, 여기서 다주택은 2주택 이상이겠죠. 지금 이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주택에 대한 개념이 종부세라든지 이렇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일단은 3주택부터 좀 과세가 되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 다주택이라고 하면은 세대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이라고 일단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을 이제 6%를 적용을 하겠다. 요렇게 이제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를 이제 6억을 해줬었는데, 6억이 이제 기본 공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격 적용을 해서 6%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동산 법인을 또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있던 주택들을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한 개를 이제 좀 이따가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3% 적용을 하는 건데, 마침 금액이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주택이라서 다시 명의를 또 다시 이제 개인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법인으로 가서 계속 이제 해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주택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법인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인을 통한 이제 이 갭 투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좀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종부세, 다음이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이제 종부세 부과일을 이제 6월 1일까지 이제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를 올릴 테니까, 일단은 내년 5월 달까지는 다 파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예전에도 그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나올 때 양도세 중과 적용을 할 때,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까지인가? 뭐 4월 달까지인가? 팔아라고 하고 이제 또 기회를 또 줬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뭐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시간 여유를 주는지 저는 참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할 거면 바로 적용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유예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제 매물을 좀 많이 내놔라. 그래서 지금 이 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매물로 좀 풀어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자체가 뭐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발표된 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제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이제 2주택자는 20%를 더 올리고 3주택자는 30%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율로 따지면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규제 지역 내에서는 60%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70%를 양도세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니까 5월달까지 팔아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대책의 이제 골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미만, 2년 미만, 이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 는 기존에 이제 40%, 50%에서 인상을 해서 60%, 70%까지 올렸습니다. 뭐 이제 사전에 나왔던 이제 뭐 보도 내용상으로는 뭐 80%까지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 70%든 80%든 90%든 의미가 없습니다. 1년 미만 파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됩니다. 뭐 단타족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2.16 대책에서는 이걸 이제 40%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60%로 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파는 이 매물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2년 이상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규제 지역이 아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년만 지나면은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양도세 중과하는 것도 뭐 지방 지역, 뭐 부산을 비롯한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취득세인데요. 취득세가 이제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 뭐 한 2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를 좀 잡았었죠.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해외 뭐 이제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뭐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 이상 납부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짬짬이로 이렇게 이제 여론에 이제 좀 물타기를 이제 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까지 적용이 되겠나라고 싶었는데 오늘 발표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요. 일단 앞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내용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서 이제 1에서 3%까지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2주택이 이제 되는 주택부터는 이제 8%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 되면은 12%를 내야 됩니다. 엄청난 이 취득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이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먼저 내는 게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10%인데 계약금보다 더 높은 비용을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갭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12%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낼 때 이제 취득세는 또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최소한 매수 주택 가격의 이제 한 20% 정도는 올라줘야지, 예, 올라줘야지 이게 이제 거의 뭐 조금 이제 남는 차익이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갭 투자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이제 갭 투자는 이제 이 지방에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외곽에, 그리고 지방에 이제 많이 하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방의 갭 투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뭐 5억 미터로 해갖고 한 3, 4억짜리 이런 이제 주택들을 전세를 안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 취득세 부담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신탁을 해가지고 이 재산세를 회피를 하는 이제 일부도 있었는데, 신탁으로 이제 맡기더라도 이제 원 소유자한테 이제 그 이제 보유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주택 한 개를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해놨거든요. 뭐 이제 오르기 어려운 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주택수에서 빼려고 장기 임대 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기 임대라든지 장기 일반 임대, 하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 의무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자동 말소가 이제 됩니다.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또 빠지기에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개인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오리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이제 중과를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없애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없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제한을 하다 보니까 법인 쪽으로 많이 가는데, 법인도 지금 이제 거의 차단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갭 투자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납부자에 대한 부담은 이제 뭐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부세 납부자가 뭐 단기간에 뭐 이제 세금 오르는 것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이제 또 매물을 이제 내놓지는 않을 거고요. 뭐 만약에 이제 지방에 이제 잔잔한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분은 이제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이제 뭐 2주택자는 8%, 그리고 이제 3주택자 이상은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갭 투자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이 정해진 거죠. 똘똘한 한 채입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지금 뭐 서울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는 또 더 이제 많은 수요들이 이제 또 몰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고, 많이 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짠짠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많이 오르는 한 채를 이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부산, 뭐 울산, 광주, 대구 이러한 광역시들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인기는 이제 더 높아질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5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인하를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뭐 투자 수요들이 많습니다. 투자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세 강화한 것,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들한테는 심리적인 이제 위축을 예, 위축을 많이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관망세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조정을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저금리라고 하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지방에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들, 뭐 그러니까 부산의 뭐 해운대구, 수영구, 뭐 대구, 수성구, 뭐 울산의 남구, 뭐 이제 이러한 지역들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에 투자를 하는 이제 수요들이 완전히 없어질까? 예, 그거는 좀 의문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들도 나오겠죠. 뭐 이제 팔려고 하는데 취득세 이제 부담이 되니까 뭐 취득세만큼 이제 가격을 이제 조금 이제 낮춰줄 수는 이제 있겠죠. 예, 낮춰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분양권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프리미엄이 뭐 한 1억 이내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분들은 뭐 만약에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치면은 다시 이제 이 다주택으로 이제 인해서 취득세를 12%를 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분양을 받았거나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았거나 이걸 이제 취소 뭐 전매로 해갖고 이제 샀는데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 이러면은 예 뭐 취득세를 계약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잔금을 또 뭐 돈을 모아갖고 잔금을 치는 것보다는 취득세 안 내려고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예,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취득세에 따른 영향 때문에 예,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 지역에 이제 공급이 또 이제 대규모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